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3차 해설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험 전에 보는 마지막 모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꼼꼼하게 진짜 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술형은 서정중 같은 경우에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기본 이론들 튼튼하게 공부하기 바라요. 선생님이랑 1번부터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소나기 소설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1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풀지 말고 일단 1번 먼저 읽고 다시 올라가서 비교하고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1번을 보면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소년에 대한 미움, 원망의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바보라고 하면서 조약돌을 날리는 거였죠. 여기에서 답이 일단 1번이었는데 조약돌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 바보라고 했는가 하는 상황을 보면은 자신이 지금 소년의 관심을 끌고 싶어가지고 맨날 그 물에 앉아있고 이랬는데도 소년이 아는 척을 안 해줬기 때문에 섭섭해서 여기서는 섭섭함, 서운함 이런 게 어울리는 거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소녀가 소년을 좋아한다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랑 원망은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은을 보면은 소녀는 조약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죠. 이것도 이제 관심을 표현하는 거고요. 디귿은 이제 보게 되면은 갈림길에 오게 되면서 소녀와 소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별을 상징하는 거고 리을 보랏빛이 좋아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 되는데 왜 보랏빛이 이제 조화가 암시가 되냐면은 이 보랏빛의 원관념이 도라지 꽃이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꽃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소녀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보랏꽃이 뒤쪽 부분을 계속 읽다 보면은 뭉개지는 거고 그래서 소녀의 죽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소녀의 꽃은 소녀를 상징한다. 요거까지 맞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보도록 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끼리 묶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소설의 이 특징을 조금 암기해달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요청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이 소설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외적 갈등,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는 외적 갈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들어간 답지는 답이 될 수 없고요. 긴 문장을 통해서 사건을 천천히 전개시킨다라고 하는데 여기 소설 보면은 나왔다, 세수하고 있었다, 휘었다. 문장이 한 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없었기 때문에 얘도 바로 넘어가고요. 화려한 느낌을 주려면 사실 비유와 표현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화려해지면은 문장이 길어지게 돼요. 사실은. 설명하는 글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했다는 거, 다양한 그리고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운 거, 평화로운 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맞죠? 그래서 미음하고 비읍이 답이 됩니다. 시각, 촉각, 후각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면은 여러 가지 여기서 감각을 쓰게 되는데요. 냄새라거나 풀냄새라거나 아니면 따가운 뭐 가을 햇살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음과 비읍이 정답이 돼요. 다음 밑줄 친 설명을 참고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대화나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의도를 생각해서 우리가 심리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대화,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해서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읽는 독자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를 머리로 상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조약돌을 아까 전 원망의 마음 말고 이제 좀 답답해 이런 마음이었죠? 소녀 행동으로 보아 적극적인 성격 맞게 되는 거지. 나에서도 보면은
소녀가 보일 때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서 있는 소년의 모습을 보면은 왜 그런 거야? 소녀를 조금 좋아하고 관심 있기 때문에 계속 쳐다볼 수 있는 거죠. 3번은 2번도 맞고요. 소녀가 건너오는 것을 보고서 여기서 엄청 빨리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 이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하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에서는 허수아비를 흔들며 미소 짓는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즐거워, 미소 짓고 있다는 거는 지금 긍정적 감정이니까 즐거움을 골라도 되겠죠? 그럼 답은 5번인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냐면은 또 누렁송아지 등에서 올라타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 열등감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서 이 소설에서 소년이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이 물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을 던짐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이 무가 너무 맛있는데 소년은 맛없다고 한다니 내가 시골 사람이구만 이러면서 물을 던져버리는 그런 태도가 있기는 하지만, 누렁송아지 등에 올라타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 이건 아니죠. 오히려 이 장면 기억해 주세요. 나 이렇게 소 잘 탄다 하는 거를 뽐내는 장면. 그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제시문은 이 소설을 각색한 이제 드라마 대본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위 글의 원작에 대한 설명인데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었죠. 원작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원작 소설 소나기인 거고요. 위 글은 드라마 대본이에요. 이런 4번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와 소설의 내용상의 이런 차이점을 조금 골라봐라 라고 하는 거였지. 그래서 4번의 답은 일단 1번이에요. 보면은 보기를 보면은 가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서 원작에서 이미 가을이 시간적 배경이 계절적 배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작과 달리가 아니라 위 글과 원작은 모두 계절적인 배경을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위 글에서 윤초 씨는 원작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그려져요. 그래서 뭐 대추 관련된 대화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등장이 되는 거고요. 소녀의 죽음 이후의 장면이 추가가 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지. 소년의 성숙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씨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여기 소설 말고 드라마 대본에서 등장하게 되면서 그게 긴장감이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윤초 씨와 장 씨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죠. 그럼 5번을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5번에 윗글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보면은 1. 기억. 장 씨는 어릴 적의 소원은 윤초 씨 집에서 사는 것이었다라고 하네요. 5번 한번 기억을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장 씨가 이렇게 집에 막 당당하게 등장해서 너 덕분에 아저씨가 소원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 그 장 씨가 대청마루에 이렇게 누워보는 게, 여기 보면은 이 대청마루에 대자로 누워보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대청마루에 누워보는 게 소원인 거는 알겠지만 집을 사는 것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일단 기억이 들어간 답지는 다 삭제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에서는 돌탑에 조약돌을 쌓는 소년, 개울 있는 돌을 모두 옮겨 태산이라도 쌓을 기세인데요. 우리가 이제 탑을 쌓는 거, 소원을 비는 거거든. 근데 무슨 소원을 비는 거야? 소녀가 낫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고무신 찾는 게 아니라 소녀가 낫기를 바라는 부분이어서 니은도 제껴버릴게요. 그럼 일단 공통점으로 리을은 맞네. 그치? 엄마는 소년이 소녀처럼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하는 장면이었어. 리을을 같이 여기 보면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똥을 보고 놀란다고 속 타 죽겠네. 정말 하면서 엄마 걱정되는 말투 하셨죠? 자, 그러면은 D급부터 볼게요. 소녀는 조동을 보는 소녀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더니 뒷걸음쳐서 뛰어간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조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집 입구에 거는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드는 거지 사실 이제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답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하는 거 미음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애들을 앓고 나면 몸이든 마음이든 자라기 마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곧 성장할 것을 알려주게 되니까요. 디귿 미음인 답인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기억의 미음의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 중 아래 말상자에서 찾을 수 없는 것만 여기서 포인트는 없는 거를 고르라고 했어. 이거 함정 문제로 선생님이 낸 건데요.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작물을 심어 기르고 거둔 자리를 우리가 그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를 피하여 잠시 기다리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잠깐 넘어가고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서 죽은 가지를 우리가 삭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동그마니라고 부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루라고 하는 단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동그마니라는 단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삭정이가 이렇게 있어서 일단 세 가지 답은 찾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단어도 무슨 뜻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해봅시다.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그래서 이거는 듣다라는 단어고요. 그치기를 기다리다는 그따인데요. 이 단어가 두 개가 없어서 답이 게인, 느, 드예요. 모르는 단어 있었으면 꼭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해볼게요.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서 앞에서 봤었던 답지니까 지우고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돌을 던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울게요.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알게 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의 대화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역시 삭제하고요. 4번 우그러드는 것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게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라고 했지? 중요하니까 별표. 그 다음에 5번 소녀는 먼저 말을 꺼내는 등 적극적인 성격 이거 맞았지만 소녀는 일관되게 소극적인 태도라고 하는데 일관되지 않고 소녀는 소극에서 적극적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막 달려나간다거나 자기가 이제 그 나무 소 타는 거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8번은 A를 다른 갈래로 재구성한 건데 보기와 A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갈래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꼭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 되는 유형이에요. A 부분은 소설이고요. 그리고 8번의 부분은 드라마 대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시나리오라고도 이야기해요. 소설과 시나리오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보면은 보기에는 장면 번호가 나타나 있고요. 당연히 보기는 드라마 대본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답이 3번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보기는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적을게요. 소설에는 서술자 존재해요. 하지만은 대본에는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서술자가 하는 말을 다 대사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모진 소리에 대한 건데요. 지시문 가와 지시문 나는 모진 소리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똑같은 시 갈래로 바꾼 거라면 지시문 다는 이 모진 소리로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소설로 각색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제시문 바탕으로 가하고 나를 비교한 건데요. 가하고 나의 공통점은 둘 다 이제 시라고 하는 점이 공통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딱 하나였는데 가는 이제 부정 언어를 나에서는 긍정 언어로 표현했다는 거. 요거 하나가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었고요. 둘 다 독백적어조 혼잣말 하듯이 하는 거고요. 말의 영향력이었고요. 의도적으로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시적 허용이라는 말로 배웠고 쩡 이런 단어, 활짝 이런 단어로 배웠어요. 근데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의태어와 의성어의 개념을 배워보면 의태어는 모습을 흉내내는 말이고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쩡 혹은 활짝 이런 단어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가에서는 의성어를 그리고 나에서는 모습을 흉내내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또 차이점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은 다는 가를 재구성한 작품인데 다로 재구성할 때 고려한 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시라고 하는 갈래가 소설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훨씬 더 좀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보면은 1번이야. 주인공이 반성하는 장면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반성하는 마음이 이제 있기는 했지. 그런데 주제를 바꿨어야지. 이거 아니지. 왜? 가도 다도 모진 소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반성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는 같았어요. 그래서 아니었고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설로 쓰는 게 맞고요. 인물 간의 대화도 훨씬 더 소설 속에서는 구체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의성어나 의태어를 그대로 활용해서 보면은 쿡쿡정 하는 이런 단어들이 있었고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생각하는 지하철 타고 가는 동안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그럼 우리 지하철 부분을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일단 먼저 쿡쿡 쑤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지하철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선미하고 대화하는 부분을 보면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너의 말이 맴돌아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이라고 하면서 지하철의 장면도 그대로 여기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번 주제는 그대로였다. 그 다음 11번으로 가봅시다. 가는 모진 소리, 가 모진 소리의 작품 개관이다. 그러니까 작품에 대해서 이제 주제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일단 얘는 답을 먼저 볼게. 답 일단 5번인데 쿡쿡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사리의 상처받는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이 쿡쿡 의성어는 쩡이야. 기억해 주세요. 의성어는 쩡, 쩡 이런 부분. 근데 우리 쿡쿡이라고 하는 거는 쿡쿡 이렇게 행동을 묘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쿡쿡이라고 하는 거는 의태어예요. 그래서 의태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5번이다 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면은 현대시였고요. 제재, 모진 소리를 가지고서 이제 글을 쓴 거죠.
그래서 모진 소리는 아프게 하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었고, 감각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른쪽에 정리할게요. 감각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오감을 활용해서 표현했다라는 뜻인데, 주로 시각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청각이나 우리 작품은 청각적인 심상을 많이 사용을 했죠. 정 이런 식으로, 또는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에 감각적이다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사용해서 감각적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12번. 가와 나의 밑줄 친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었고, 이것도 아까 1번 문제처럼 거꾸로 문제를 먼저 읽고 본문을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모진 소리가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기억 부분을 보면은 가슴이 쩡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실제로 가슴이 진짜로 막 이렇게 웅 하고 울릴 수는 없는데, 그런 것처럼 시에서 표현을 해서 인상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번은 지울게요. 니은 상처받거나 좌절한 모습인지 한번 니은을 봅시다. 고개를 수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했지, 고개를 수그린 다음에 이렇게 축 처지는 느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고요. 누군가의 상처를 취하는 것이 얼음장 갈라지는 것처럼 아픔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일단 이거는 선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상해.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거는 이렇게 상처가 붓는 거잖아요. 근데 얼음장이 갈라진다는 거는 벌어지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상처 치유하고 얼음이 벌어진다는 거는 두 개가 일단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디귿을 보면은 쩡 세상에 금이 간다인데, 이 쩡 세상에 금이 간다, 이거는 뭐야? 상처받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답이 됩니다. 리을로 가서 보면요, 가슴 속에서부터 꽃이 핀다, 따뜻한 말을 들으면 가슴에 꽃이 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따뜻한 느낌이 꽃이 피는 것이다 라고 비유했으니까 4번도 맞는 거고, 마지막 미음을 또 같이 볼까요? 미음을 보게 되면은 활짝 세상에 꽃이 핀다 라고 해가지고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 따뜻한 느낌, 이것도 역시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 여기서는 의성어의 가 이야기 했는데, 의태어는 가에도 있기는 있었어. 그래서 쿠쿠, 아까 전에 의태어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일단 1번은 지울게요. 나에는 쓸쓸함이, 가에는 쓸쓸함이, 나에는 따뜻함이. 그쵸? 부정적인 가는 모진 소리를 해서 아픈 마음이었고, 나의 따뜻한 마음은 동그라미 긍정 마음이었으니까 2번도 지울게요. 가와 나 모두 화자의 반성적인 태도가 나타난다인데, 이건 가는 맞지만 나는 아니야.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화자의 반성적인 태도는 모진 소리를 했었던 가에서만 나타나죠. 그래서 가는 모진 소리의 영향을, 나에서는 따뜻한 말의 영향을 말하고 있었던 거고요. 모두 이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연은 구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 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한 줄이 연으로 이렇게 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를 하나의 연이라고요. 덩어리는 연이야. 그러면은 1연, 2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한 줄은 우리가 행이라고 불러. 그러면은 첫 번째 줄은 1, 2, 3, 4, 5, 6, 7, 8, 9, 10. 어이? 미안. 여기 제목이었어. 1, 2, 3, 4, 5, 6, 7, 8, 9. 그래서 9줄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니네요. 14번은 보기는 가를 다로 재구성할 때 쓴 계획서야. 내가 이렇게 내용을 바꿔야지 하고 이제 하게 된 거지. 그런데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했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인공이 소희라고 하는 친구인데, 모진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을 반성을 하고 친구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쓰고 싶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소희가 반성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반성하는 마음만 강조한다, 이것도 아닐 뿐더러 원작도
우리 이제 그렇게 하는 나쁜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동일해요. 주제와 다르게 X. 모진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현우와 소희란 인물을 창조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상처를 주는 친구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은 소희는 맞아, 우리 주인공 상처 주었죠? 근데 현우가 아니라 현우에게 모진 소리를 하는 게 바로 미나였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 나 이 장면 연기하기 싫다니까 뭐가 싫어해서 이기적이네 짜증나 정말 하면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현우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라고 하니까 현우는 당하는 친구였습니다. 3번 주인공의 집과 지하철을 사건이 일어나는 주된 공간으로 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보면 공간을 보면 학교, 주인공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하철이 없어. 그럼 지하철은 삭제. 원작과 갈래를 같게 하여 아니죠. 원작은 시였고 그리고 이제 고친 거는 새로운 작품은 소설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갈래였어요. 그래서 모진 소리를 하거나 들으며 마음이 아프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 소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대화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 위쪽에다 잠깐 정리하고 여기 빈칸 여기 있어서 여기 미안 14번 위에다 쓰도록 할게요. 시에서 소설로 바뀌면 대사와 구체적인 내용이 생긴다. 그래서 대화,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를 같이 기억해 둘 수 있도록 여기 쓰고 꼭 외워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역시 나는 가를 재구성한 작품, 나를 쓸 때 반영된 점을 골라라 라고 하죠. 일단 나도 가와 나의 공통점 뭐였어? 둘 다 시였다는 거였죠. 그래서 원작과 갈래를 똑같이 해볼래 라고 하는 첫 번째 제시문 기억 부분은 맞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리고 원작과 같은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잠깐 위로 올려보면은 가와 나를 비교한 작품에서 둘 다 이연으로 구행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통점이었어요. 그럼 일단 기억하고 니은이 같이 있는 답 지어야 되네. 기억 니은 여기 있고요. 기억 니은 있고요. 나머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원작의 주제와 분위기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써야지 라고 하는데 분위기하고 내용이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 왜냐하면 가는 모진 소리여서 가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었다면 나는 따뜻한 말이어서 긍정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리을을 맞다는 거죠. 시적 허용 우리 쩡, 활자 여기에서 문제 똑같은 선지였고요. 의성어와 의태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서는 의태어만 썼을까? 그래서 미음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요런 문제에 15번 유형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역시 별표 치고 같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문법 부분이에요. 16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보면은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기본자는 무슨 원리?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딴 상형의 원리. 초출자와 제출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합치는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한 상태로 문제에 접근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는 3번이에요. 기본자의 획을 더하는 원리는 우리가 가획의 원리라 부르고 가획의 원리 그리고 얘는 자음을 만드는 방법이었죠. 17번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대.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각 이런 글자처럼 세 개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초성에는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글자 중에서 기본자를 써야 되네.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의 기본자.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기본자는 니은 있겠어요? 중성에는 사람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 사람은 서 있죠. 점을 한번 붙였다라고 하니까 요렇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 그러면은 나 아니면 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디귿은 디귿하고 시옷은 지울게요. 종성에는 이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라고 하네요. 이의 모양은 시옷이니까 받침이 시옷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역에서부터 리을에 들어갈 대답을 잘 골라야 되는데요. 자, 기역을 볼게요. 먼저 여린 히읗이네.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원래 기본자가 아래다 쓸게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자가 이응이지. 이응에 획을 더해서 그러니까 가획인 거지. 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체자가 아니니까 얘는 예가 맞겠어요. 그리고 여린 히읗 같은 경우 이거는 예디응이죠. 예디응은 키보드로 쓸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직접 쓰겠습니다. 예디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자 기역에 획을 추가했으나 소리가 세지지 않는 채자라고 부르는 개념이니까요. 얘는 아니오라고 적을게요. 음절의 가운데 소리에 위치하는가 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소리라고 하는 거는 중성이라는 뜻이고 우리 중성에는 모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자음이니까 아니오. 그리고 아래하는 모음이니까 예. 요도 모음이니까 예. 이렇게 되어야 하네요. 그러면은 예, 아니오 나와야 되니까 예 나온 거 안 되고 아니오 먼저 시작하면 되고 예 안 되고요. 예 아니오 다음에 아니오 예 아니오 예 답은 1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에 대한 설명하는 글자로 옳은 것은 근데 일단 초성이 없대. 자 중요해. 초성이 없으면 초성보다 음가가 없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응이에요. 평평한 땅의 모양을 본뜬 글자니까 으겠죠.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기본자보다 소리가 세졌대. 그러면 니은보다 소리가 세졌으니까 디귿, 뭐 티귿 이런 친구들이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먼저 보았을 때 일단 4번은 안 되겠네. 기역으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디귿, 티귿, 디귿이니까 됐고요. 두 번째 문절. 입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하네요. 입의 모양을 본뜬 글자니까 여기에서는 미음, 우에 아래 하는 점이죠? 그걸 더했으니까 유가 되어야겠네요.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종성 이의 모양을 본떴다. 그러니까 얘는 시옷이겠네요. 어머, 이런 글자는 세상에 없는 글자긴 한데 단어가 없는 단어죠? 답은 1번이겠네요. 10번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장 알맞은 것은 요거 보면은 알파벳은 서로 다 다른 발음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낸다 라고 하는 것이 2번이었어요.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영어랑 다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서술형 가보도록 해봅시다. 소년이 물을 더 멀리 내팽개친 까닭을 이제 서술하라고 했었는데 요거 선생님이 앞에 문제 풀면서 소년의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말하면 맛없다는 소녀의 말에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약간 미안해서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소녀의 행동을 따라해서 친해지고 싶은 거야.
왜 사람이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으면 그 상대방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개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22번에는 보기의 기역과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 합자의 방법 두 가지와 그 예를 쓰는데 조건에 맞춰서 써야 돼. 일단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도 글자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음자를 초성, 중성, 그리고 종성어 더해 하나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글자가 되고 그리고 자음자를 초성으로, 중성으로, 종성으로 더해서 하는 건데 우리 이렇게 만드는 글자 방법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모음으로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시가 뭐냐면은 경우는 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음자와 모음자 말고 역시 모음의 자음만 있는 모음과 자음으로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우는 약이 있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네요. 여기 기억하고 니은은 둘 다 자음자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선생님이 적은 거는 모음자로만 시작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마 이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때 합성의 원리 말고 뭐 병서나 이런 걸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기 어려웠을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냈으니까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글자를 모아 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물어본 거구나 라는 거 체크해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험 포인트 한번 볼까요? 먼저 소설 소나기가 이제 드라마 대본으로 변하는 부분에서는 등장인물, 이 소설 자체에 대한 특징과 드라마 대본에 대한 특징 두 개의 차이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다는 거, 소녀의 죽음 이후 소년의 성숙이 등장하게 되면서 조약돌을 이제 내려놓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뭐 장씨나 이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훨씬 더 이제 내용이 쫀쫀해졌지. 그리고 두 번째로 각각의 그런 요소들의 개념들을 의미를 기억을 해야 돼요. 뭐 조약돌은 소년에 대한 관심이라거나 소녀를 그리워하는 소년의 마음이라거나 뭐 대추도 그렇고 아니면 뭐 스웨터를 입고 이제 묻어달라는 거는 소년과 영원히 이제 그런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 혹은 꽃묶음은 이제 소녀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모진 소리 이 부분에서도 역시 이 갈래가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제시문 가에서 제시문 나로 바뀔 때는 똑같은 시지만 주제가 좀 달라졌죠? 모진 소리가 따뜻한 말로 바뀌게 되면서 시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가가 다로 바뀌게 되면은 이 시가 소설로 바뀌게 되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어조 훈민정음 파트에서는 글씨가 각각 기본자가 무엇이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꼭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한글의 그런 우수성, 정보성 이런 부분인데요. 항상 영어로 비교했을 때는 글씨를 읽기 좋다. 발음 기호 하나에 소리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만 잘 기억을 해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답은 꼭 외워주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안녕. 자, 23번 이어서 해설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문학 작품의 재구성에 대해서 개념과 의의를 정리한 글인데 빈칸에 알맞은 낱말과 구절을 쓰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답을 찾을 수 없고 완전히 100%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학 작품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관점에서 뭐뭐 하는 건데 1과 3번의 조건을 보면은 이다로 문장을 끝내라고 하고 있고요.
6개의 낱말을 쓰고 서술어로 끝을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6개의 낱말을 쓰라는 거는 자신의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바꿔 쓰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6개나 되다 보니까 되게 많죠. 일단 작품의 내용이 그대로 바뀌어야 되고요. 표현이나 형식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 드라마 대본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리고 긍정적인 따뜻한 말로 바꿨던 것처럼 표현과 형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갈래나 맥락, 매체 등을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출판하는 개념이 있지만 드라마 대본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으로 내보내는 연기인 거잖아. 그래서 매체 등을 바꾸어서 이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서 원을 보면은 감상하며 의인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고요.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기를 수도 있고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해서 감상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존중하는 태도라고 써도 되겠죠? 관점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태도는 넓은 마음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2번이나 3번은 그래도 조금 떠올리기 수월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 표현, 형식, 갈래, 맥락, 그리고 매체까지 바꾸는 거라서 이 부분을 떠올리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암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